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지수가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패러다임이 크게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걸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따가 할 내용이 국장을 탈출하라. 다시 국장을 탈출하라. 지능선으로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내 시장을 기대할 게 전혀 없다. 저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식으로도 주식이 돈이다. 주식으로도 노후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미국 투자클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클럽 그냥 비중 50% 사든 올인하든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5월달 제도 손실회복 프로젝트가 5월달에 그냥 100%씩 내고 한 달만 해도 그랬는데 대형주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추가 상승을 하려면 그동안 기대했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관세도 지금 자동차는 없다가 지금 15% 관세 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도 브라질도 미국과 이제 관세가 50% 되니까 브라질은 또 심각하지.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전전 보역 무역이 이제 상호 관세가 15% 기본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보호 무역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유 무역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입 동향에 수출 입가 이런 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기업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주식 올라가겠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주식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래도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것은 혁명을 일으킨 AI 산업혁명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앞으로 일으킬 기업, 그 다음에 지금 일으켜서 이익이 나오는 기업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글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2030년대는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간다. PER, PBR 필요 없다. 가치평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가치평가에 수백 배 되는 것도 가는 것은 쉽게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글로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미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저께 시가가 떴다가 내려왔으면 장대 음봉으로 되지만 아직 깨지지 않았죠. 최근 들어 3일 주가를. 그 얘기는 어저께 시가에서 어떤 주식들이 기술주들이 올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꼭 이제 주식 투자가 아주 세상에 제일 쉽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하다 그럴까요? 그것은 투자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하게 베팅을 하고 위험하게 주식하니까 주식이 위험한 거지. 나를 파악해서 내가 위험한 사람, 나는 PER, PBR, ROE, 배당 수익률, DPS, BPS부터 시작해서 가치 평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분석 못하고 유동비율 부터 시작해서 유보율 감가상각비 이런 거 잘 모르고 재무제표 분석 못하지. 그럼 차도 좋다도 몰라요. 근데 주식을 시세만 보고 사고 파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위험한데 내가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 돈 버는 방법도 전혀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서 끝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게 미국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계에서는. 그러면 미국 주식은 보면 나스닥은 4월 7일 날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 와 있습니다. 4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 이미 꺾였습니다. 밑으로. 이미 여기서 꺾였죠. 이미 조정이 들어갔으면 작년 7월 28일, 올해 7월 28일부터 조정 들어갔고요. 이제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조정 들어간 징후는 없지만 음봉이 아니라 왜냐하면 탄탄한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10등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기대되겠지만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관세가 상호 관세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관세 영향이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실적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 지표도 이제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 먼저 선행 반영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위대한 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시계 중에 뭐 몇 개 빼고 나머지 빠지면 지수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리고 국내 주식을 보면 국내 주식은 이미 한국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급락 2.78%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위로 가다 못 간 오늘이 관세가 이제 합의가 됐지만 그래도 악재죠. 뭐 장기적으로는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책적인 이슈까지 뭐 정책이 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든지 대주주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무회 뭐 여러 가지 회의를 여러 가지 보면서 돈 있는 사람 왜 세금을 깎아주나, 이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을 뭔가 하려니까 뭐 소비 쿠폰도 팔고 하면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걸 거두기 위해서 부자 감세를 다시 원복시키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정권 거래소에 큰 손들은 거래를 많이 하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 거래를 많이 하는데 거래세를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대주주도 50을 10억을 하면 그러니까 실망이 너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탈출하겠죠, 국장을. 그래서 최근에 기대에 있어서 국장으로 돌아왔다가 국장이 탈출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니까 지수가 이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로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급락이 들어가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엔비디아, 뭐 이렇게 테슬라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인데 미국 주식도 대다수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비슷하지만 중소형주에 내가 가 있어서 손해 나신 분들은, 평가손 나신 분들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 기준인데,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원화 기준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6,000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5,600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4,400조, 아마존닷컴 3,200조, 메타 플랫폼 2,330조, 브로드컴 1,930조, 알파벳 1,550조, 알파벳 AC부터 해서 1,456조, 그 다음에 테슬라 1,309, 1,000조 이상짜리 하나, 둘, 셋, 넷, 9개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보면 전체를 한 20개 정도만 보면 시가총액의 이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한 20등까지 나스닥의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이 나스닥 4,726개 종목이에요. 4,726개 종목 20개가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그럼 앞으로 이 3분의 2가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게 계속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40% 오르면서 정권주 더블 갔죠. 지주사도 더블 갔죠. 조선방산전력은 2년 전부터 주도주였다니까 그거 안 빠지고 그것 좀 올라가지. 근데 그걸 지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주식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2차전지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지수가 40% 가면 지수의 2배가 올라가야만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2차전지에 빠져있는 대다수 우리 국민 모임들 20%가 또 지자리 내려가잖아요. 이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대형주 위주 어떤 그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의 20개 중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주식입니다. 인프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 핸드폰이죠. 아마존닷컴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주식인데 얘가 이제 제프 베조스가 과거에 90년대 아마존을 설립할 때
펀드 매니저 하다가 아마존 설립할 때,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 인터넷 세상에 매년 20배씩 증가한다. 이것만 딱 보고, 와, 매년 20배 증가해? 그럼 나 인터넷 세상에 그걸 창업해야지. 그래서 아마존을 창업했잖아요. 온라인 서점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수천 배 올라갔잖아요, 주식이. 그러면 그때 제프 베조스가 보는 그 세상을 보고 나도 똑같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 보는 거로 보고 아마존을 사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보는 세상이 있었는데 그럼 10년 전에 젠슨왕 보고 엔비디아 사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머스크가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그럼 머스크 주식을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따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이런 게 앞으로 될 거다. 그러면 그거 보는 눈인 로블록스 사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20개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주식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넷플릭스, 팔란티어 테크 이런 거잖아요. 나스닥에서. 그 나스닥에 그렇고요. 또 뉴욕 증시에는 보시면 뉴욕 증시에도 보면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1,700조, 1,150조, 1,000조 이상짜리 3개인데요. 시가총액 3개, 오라클의 시가총액이 997조잖아요. 이게 세계 1등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올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까지다가. 그 다음에 제약회사 1,2R1,2 980조. 자, 포커스 해소위 880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만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주식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도 오라클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라클 잘 가고요. 나머지 별로 안 갔습니다. TSMC는 ADR이니까 대만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올라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시가총액 보면 저 밑에, 상승률을 보면 또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찾고 보면, 지수가 전체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만큼 기업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특징적인 게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빨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주식 시세에, 먼저 상승률, 연간 상승, 뉴욕 연간 상승률 1년간 상승률을 보시면, 그러면 전부 다 미국의 3,357불, 34배, 23배, 10배 이상 간 주식들이, 두세, 6개입니다. 이건 전부 다 0달러대 부실주들이고 밈주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시가총액이 높은 것 중에 10조 이상에 있는 주식이 보시면 로블록스가, 지금 228% 올랐어요. 1년 동안. 요게 AI 플랫폼, AI를 이용해서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이제 게임 플랫폼을 1등인데, 얘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수혜주가 되니까 나스닥이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상승 1등입니다. 지제네리브라는 신규 등록 중이고요. 그만큼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는 시대입니다. 끝없이 가는 시대예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1년 상승이 보면 밈 주식도 빼고 올라간 대형주들은 전부 다 그런 주식들이에요.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듯이 자, 엔비디아 끝없이 올랐죠. 메타플럼스도 올해 많이 팔란티도 끝없이 올라오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뉴욕 건데 뉴욕 것도 올해 엄청 올라가고 있고 로블록스는 이미 뉴욕 증시의 상승 1등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기초적인 강세 흐름 주식들이 바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AI 인프라 주식에서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팔란티어처럼 오라클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걸로 돼서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돈 버는 게 먼저 플랫폼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가 AI 반도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그 이제 메타 플랫폼스도 실적이 이제 1분기 안 나왔다. 이제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메타 플랫폼 AI 수요가 늘어난 거죠. AI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앞으로 끊임없이 확대될 걸로 보여요. 즉 AI 반도체 수요를 보는 거죠. 그 MS도 엣지 클라우드로 고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MS도 좋고요. 그다음 로블록스는 AI 반도체로 생성형 콘텐츠를 아주 쉽게 크리에이티브나든지 사용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쉽게 내가 하고
하고 싶어 만들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로블록스도 결제액도 50% 올라가고 DAU 하루 활성자 수가 작년보다 41% 올라갔어요. 1억 1,180만 명입니다. 지금 메타보다 하루 활성자 더 많고요. 아마존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런 기업들 찾아서 주식을 하면 그냥 아주 쉬운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 정시는 지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내 정시는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국내 정시에서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자 현대면 현대 하나도 그렇고요. 지금 지주사도 급락하고 있고요. 이제 조선주도 이제 10억 이상을 50억 대주주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지금 방산주나 조선주나 전력주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덕지 사신 분은 전부 다 10억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게 만약에 10억으로 대주주가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물량이 쏟아지겠죠. 개인 물량. 그럼 개인 물량 쏟아지고 외국인이 다 받으면 업황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업황이 이제 수주가 지금 반타작됐는데 지금 뭐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한국조선해야 이제 뭐 현대미포보다 하나오션보다 싸니까 사라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뭐 조선방산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신규로 진입하면 안 되고 이제는 대주주 영향이 가장 크게 강한 영향에 한번 조선방산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들은 이제 정책 관련된 건데요. 정책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지주사주, 정권주, 배당주 이런 게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당 소득세를 기본세 15.4%, 지방세 최고세 38.5%. 기존의 최고 금융 종합과세 하면 49.5가 대주주 최고인데 지금 한 11%밖에 안 낮아지는 거죠.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뭐 배당을 많이 해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대주주한테 배당이 15.4%로 완전히 분리과세 한다면 배당하지 말려도 배당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전부 다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올랐던 지주사주 정권주 배당주도 매도하고 비중 축소한 전략을 적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주식들은 AI 관련된 고속도로나 소브린 AI 수혜주밖에 없고요. 그 관련된 주식들은 AI 고속도로나 AI 소브린 관련된 집만 골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테마주는 테마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만큼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졌다고 다시 올라갈까 생각하고 개인들 오늘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이미 컨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 한마디 하고 동공사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돈 벌기가 가장 쉽다. 다시 국장 국내 정시 탈출하라. AI 고성장 세계 1등 수혜주로 집중하라. 국내 주식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한여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